안녕하세요.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금 속상해 하시고 또 힘드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제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단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뜯어 말려서라도 내가 출시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물론 뭐 금투 협회 회장은 또 뭐 그렇게까지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위축이 됐었고, 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MSCI 선진국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유입되는 규모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좀 희망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다 7월에 국민연금도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 비중은 늘리긴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7월달, 8월달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또 증시가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좀 영향을 주면서 지금 매도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거의 코스피가 10%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K 효과라고 하잖아요. K 효과. 그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진다 해서 K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양극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결국 양극화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권 내부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고, 또 포모도 깊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따라 들어가고 무리하게 베팅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녹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태위태해요. 특히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주식을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매수매도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내가 삼성전닉스가 많이 올라가서 못 따라붙었으니까 이거를 레버리지 인버스 사서 내가 따라붙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인 거, 욕심.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요, 아직까지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의 이 오늘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을 했고, 뭐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미국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5%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 내일도 하락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모두 나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과열을 좀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가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300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넥스트장에서 300만 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가니까, 야, 하이닉스 300만 원은 정말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저평가니까 400만 원도 충분히 가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이 포모를 불러일으킨 거죠. 공공 단위가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저항이면서 심리적으로 이 굉장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매매 가치가 있고 여전히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잘못 내가 물어버리게 되면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뭐 꼭대기 근처에만 잡았어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30% 손실이 그냥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고 심리적으로 져요. 어쨌든 이 시장은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
심리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가 덜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리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 계속 안 풀릴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계속 내가 상승 추세로서 내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한 번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시장이 이게 억울해지면 여태까지 벌어놨던 게 다 한꺼번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멘탈 나가거든요. 이거 빨리 복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는 좋은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주 들어갑니다. 이제 잡주 막 급등락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서 물려버리고 그러면 결국 계좌가 다시 한번 원점이 되고 여기 심지어 주식 미수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매매, 위험한 매매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합리적인 근거로서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뭐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삼전닉스가 어디 시총이 역전됐잖아요. 이제 뭐였어요? 한액 삼전이 됐어요. 어제 27년 만에 시총 1위가 바뀐 어떤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하이닉스가 290만 원 넘어가면서 시총 2000조, 2080조, 삼성전자가 2060조 정도 되면서 오늘 다시 원점 돌아갔지만 한익 3전이 됐어요. 하루 천하였죠. 그러니까 이게 시총 1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현상이고 그러면 어쨌든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시총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시장의 강세장이 끝난다라는 시그널이 이제 뭐 하나증권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거는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조건 동의하진 않지만 글쎄요, 이게 시총 1, 2가 차이가 많이 났다가 지금 역전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조금 시장에서의 어떤 기현상이 있던 부분들이고 그만큼 시총 1, 2위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2위가 1위를 따라 붙었다. 물론 하이닉스가 굉장히 돈 잘 보이고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뭐 버블 사건을 통해서 이때도 역전이 많이 됐거든요. 버블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맞다고 생각은 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기현상인 건 맞아요.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때는 이제 이 버블 때는 사실 그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았던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이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총 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강세장이 끝난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기현상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열에 대한 부분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레버리지. 레버리지에 지금 다 쏠려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삼전닉스가 36만원, 5만원 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6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거 지금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왜 지금 이거 사야 돼? 내가 삼성전자 이거 내가 8만원에 본 사람이고 6만원에 본 사람이고 15만원에 본 사람인데 하이닉스 내가 이거 50만원에 본 사람이고 60만원에 본 사람이고 80만원에 본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해서라도 삼전닉스 본주는 못 들어가요. 비싸기도 하고. 그거 포모가 왔기 때문에 뭘 들어가요? 레버리지 들어간다고. 2배수짜리. 지금 2배수 나왔잖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러니까 여기 돈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완전 이렇게 차반되는 거고 심지어 코스피의 SK스퀘어나 삼성전기 말고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급들이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좋으니까 코스닥을 키우니 코스닥으로 가해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삼전닉스가 주도주기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시장이 또 이게 또 안정화가 되면 삼전닉스가 또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시장에 기초 세력이 이상이 없다. 반도체 이상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레버리지라는 투자는 경계를 하게끔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정책적 유도를 좀 어떤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위험해요. 제가 봤어요. 레버리지는요. 지금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이게 있잖아요.
내가 잘 수익을 내면 이 상승 사이클 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하락 사이클로 가거든요. 이러면은 이 답도 없는 거예요. 하락 사이클로 가면. 그러니까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내일도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날도 하락할 수도 있죠.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락을 했을 때 차라리 이제 하락이 좀 진전이 된다 싶으면 차라리 삼전닉스 본주에 들어가서 단타를 하시던지 반등을 노리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그래도 그게 낫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25일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야 또 반도체는 또 무상향을 할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뭐 기대치에 그냥 부합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물가 발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과열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이렇게 파동이 지금 그전까지는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여름철에 에어컨 올라가듯이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파동을 진짜 파동을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진다는 건 그만큼 뭐냐면 파는 세력들도 파는 사람들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들이 파동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는 3월달에는 외부생적 변수에 의해서 좀 파는 사람이 물론 생기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파는 거라기보다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조금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 악재라고 할 게 크게 없잖아요. 뭐 AI가 뭐 끝났다. 이게 뭐 버블이 붕괴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달하고 지금 6월달하고 흐름을 보시면 3월달에는 한 번 파동 나오고 또 올라갔다 한 번 스무스하게 나온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지금은 6월달은 어때요?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이런 거는 파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3월달에도 물론 거래량이 터졌지만 지금은 뭐요? 파는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고 팔 때마다 또 거래량이 터졌고 또 팔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상당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 이탈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락을 딛고서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서 또 이제 10,000포인트를 가냐, 12,000포인트를 가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은 이 파는 사람들의 이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요? 여기 삼전닉스가 대부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삼전닉스에 대한 매물 소화가 상당히 거쳐야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10,000포인트는 12,000포인트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작업들이 있을 테니 당분간은 우상향 쪽보다는 이제 횡보하는 장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일도 한 번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저는 7,500포인트 뭐 이 지점에서는 또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술적 반등이나 부분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7,500포인트 반등 나오고 나서 8,000 뭐 9,000 초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최소한 3개월 시세는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조정에 대한 국면들을 특히 대비해야 되고 삼전닉스가 재비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다 지금 뭐요? 맛을 봤잖아요. 레버리지 인버스 보면서 인버스 오늘 또 수익 내신 분들 좋아가지고 또 다음에 레버리지 들어가야지. 레버리지 들어갈 때 인버스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잘못 사이클을 꼬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되면 여기서 이제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전닉스의 어떤 이제 여기 이제 박스권에서 갇히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 지금 워낙에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 이 말이 또 틀리게 또 예측이 또 틀리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점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전저점을 심지어 무너뜨리고 빠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밑거리도 없이 그냥 종가 자체가 지금 오늘 일중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살짝 밀리더라도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아랫골이 안 달리고 그냥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순수 음봉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3월달처럼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떤 악재가 생기고 폭락을 또 한다 뭐 이러면 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그나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리긴 했지만 이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권역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불확실성, 그다음에 MSCI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오전에 발표가 나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불발 가능성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진국 지수에.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나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망감, 우려감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코스피는 한 번 더 이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뭐 7,500포인트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반등이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 추세적 반등이 아니고, 그래서 기술 반등이라는 거는 반등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부분들. 추세적 반등은 뭐냐면 한 번에 밀린 다음에 바닥을 잡고서 전고를 돌파하는, 이게 추세적 반등이거든요. 근데 추세적 반등보다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7,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박스권 장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반등을 줄 것인가, 이거는 난센스. 근데 코스닥은 좀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시장이 뭐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완전 무너졌다. 코스닥은 추세가 좀 무너지긴 했어. 현재까지 좀 무너진 건 맞는데, 어찌됐든 이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나, 지금 이 3월과 6월의 딱 흐름을 봤을 때 차이가 보이잖아요. 3월에는 한번 꺾였을 때 다시 또 세게 반등이 나왔고, 한 번 더 밀려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살짝 조정받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올라갈 때마다 굴곡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결론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결국 이제 자꾸 투하가 되게 되면은 개인들 자체도 이제 뭐예요?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2020년 한때 성공했던 거는 모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상승에 베팅을 해서 달라붙었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그리고 3월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제는 뭐 상승했던 부분들, 물론 상승을 한다, 괜찮다, 이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움직였던 건데, 지금은 의견이 뭐예요? 갈리잖아요. 지금 외국인들도 이제 나가고 있고, 기관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이런 악재가 생긴다면 개인들은 결코 단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보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매물 투하가 나오게 되고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맞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종목이나 부분들은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그냥, 그쵸?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이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제 5일선, 검은색 선이 쌍봉의 그림 나오거든요. 그럼 단기 조정에 대한 국면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하이닉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다행히 이제 뭐 이 쌍봉이나 부분은 아니긴 한데, 하이닉스도 이제 여기서 이제 20에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 반등 나왔을 때 이 반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등 나오고 전고를 뚫고 또 올라가면 얘는 또 다시 300만원, 4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겁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요. 기술적 반응 나오고 나서 이게 조금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뭐 50만원 간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증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요,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마세요. 지금 욕심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잡주가 아닌 이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손절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2, 3%의 손절뛰기 한다 이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막 2, 30% 뭐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내가 올라가는 빨간불에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잡주가 아닌 이상 잡주라 하더라도 반등 나오고 나서 손절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맞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고 여러분들 안전 투자 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